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걸로 외국어 공부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은 슬라이드들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그렇죠. 일본어 유튜브 영상 딱 하나를 가지고 이걸 완벽한 개인 맞춤형 학습 패키지로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스크립트 추출부터 시작해서 번역하고 교재 만들고 단어장까지. 심지어 마지막에는 원어민 강의 오디오까지 만들어내요. 이게 그냥 기술 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재창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영상 중 하나를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소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나만의 지식으로 완전히 수화하기 위한 나만의 교재로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 하나를 딱 낚아채서 그걸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아주 능동적인 학습법이네요. 네, 그런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오늘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공부의 시작은 정확한 자료 확보잖아요. 물론이죠. 슬라이드를 보니까 일단 영상에서 스크립트를 추출했다고 가정하고 스크립트 오류 수정 및 번역 단계부터 보여주네요. 여기에 챗 GPT 같은 최신 언어 모델이 사용됐다고 나와 있고요. 네. 사실 유튜브 자동 자막 보면 띄어쓰기나 단어 인식이 엉망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첫 단추예요. 틀린 내용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몇 배는 더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 단계는 단순히 오탈자를 잡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일본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맞다 상가게지대 시스템가 가동 시마스という段階でよく起こるのがお客さんからいやいやこうじゃなかったですという仕様変更です。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또 3개월 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라는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고객이 아니요, 이게 아니었습니다라는 사양 변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AI가 문맥 전체를 이해하고 그 사양 변경이라는 시오행코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가장 적절한 한국어 어휘로 옮긴 거죠. 자동 추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구두점 오류나 어색한 부분들을 다 다듬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까지 해주니까요. 학습의 기초가 되는 벽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예전 번역기들은 뭔가 되게 어색하고 기대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 AI는 문장의 뉘앙스까지 살리는군요. 맞습니다. 특히 원문이랑 번역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두 언어를 비교하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감을 잡게 해도 정말 좋겠어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다듬어진 스크립트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그냥 읽기 자료잖아요. 그렇죠. 텍스트일 뿐이죠. 이걸 어떻게 효과적인 학습 교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학습용 교재 만들기 단계에서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를 썼다고 나오네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기존의 학습 방식과 차원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AI는 단순한 요약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슬라이드에 학습의 포인트 섹션을 한번 보세요. AI가 이 영상의 핵심 주제가 1번 IT 업계, 특히 SIR이라 불리는 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주제를 먼저 딱 정리해주고 네, 더 나아가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 사회 문제나 비즈니스 과제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까지 제시해주죠. 잠깐만요. 이건 그냥 텍스트 분석이 아니네요. 이건 마치 전문 튜터가 자, 오늘 이 기사를 읽을 건데 그냥 읽지 말고 비즈니스 협상 표현에 집중해서 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라고 딱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학습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무작정 텍스트를 읽다 보면 길을 잃기 쉬운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미리 알려주니까 학습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렇겠네요. 슬라이드를 보면 분석 대상 텍스트 부분에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제공되면서 정말 잘 만든 교과서의 한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죠. SIR의 키교, SI의 기교, 노, 토산과 메다테이르 나까 같은 표현을요.
SIR의 기업의 도산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이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의식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겠어요. 바로 그거죠. 교재가 만들어졌으니 다음은 자연스럽게 어휘학습으로 넘어가겠네요. 외국어 공부의 숙명이죠. 단어 암기. 하하, 그쵸. 피할 수 없죠. 세 번째 슬라이드가 바로 학습용 단어장 만들기인데 이것도 그 노트북 LM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개인 맞춤형 학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단어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단어장은 오직 방금 우리가 본 그 영상, 그 주제에 맞춰서 생성된 거니까요. 아, 나만을 위한 단어장이군요. 그렇죠. 슬라이드의 표를 보면 SI 업계 기본 용어라는 제목 아래 단어, 발음, 설명,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SI 기교가 나와 있네요. 단어 설명을 보니까 시스템 통합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술 기업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예문이에요. 예문요? 네, 예문을 한번 보세요. 고노 SI 기교노 도산 캔스와 니센니즈위원회가 카코사이다 닷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아,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되는 실제 맥락까지 통째로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단어인 수탁형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네요. 고객의 의뢰를 받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설명과 함께 이것도 영상 내용과 관련된 예문이 붙어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의학 논문으로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단어장으로는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을 그 논문의 맥락에 맞는 예문과 함께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와, 이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변호사가 해외 판례를, 엔지니어가 최신 기술 문서를, 마케터가 해외 시장 분석 리포트를 공부할 때 그 분야에 100% 특화된 자신만의 단어장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불필요한 단어 외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단어까지 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읽기 중심의 학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풋 중심이죠. 언어는 결국 듣고 말해야 하는 건데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니 제가 하려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네요. 강의 오디오 만들기. 네. 솔직히 처음엔 그냥 텍스트를 기계음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이거니 했는데 설명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과정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슬라이드에 적힌 설명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오디오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와, 이건 단순히 텍스트를 소리로 바꾸는 걸 넘어서 교육적 맥락을 AI가 이해하고 재창조했다는 의미예요. 잠깐만요. 강의하는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목소리 톤만 선생님처럼 바꾼다는 건 아닐 텐데요? 훨씬 더 깊은 개념일 겁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키워드는 조금 더 힘주어 발음하거나 한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은 의식적으로 더 천천히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아, 그런 디테일까지? 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적절한 호흡을 넣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같은 연결어를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AI가 단순한 낭독자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 정도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텍스트로 학습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가상의 일본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귀로 복습하는 효과를 얻는 거군요. 그렇죠.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방금 설명한 SI어의 위기 부분만 다시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면 AI가 그에 맞춰서 강의를 조절해주는 식으로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게 바로 이 기술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오디오를 듣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AI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의 페이스와 필요에 맞춰 강의를 실시간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거죠. 결국 하나의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개인 맞춤형 교재, 단어장,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원어민 음성 강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미니 어학 코스가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생성형 AI를 통해 평범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어떻게 완벽한 개인 맞춤형 외국어 학습 자료 세트로 변신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였어요. 맞아요. 이건 더 이상 정해진 교과서나 학원 커리큘럼에 우리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 주도권이 넘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컨텐츠 중에서 내 흥미와 필요에 맞는 걸 골라 나만의 교재를 직접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명백한 신호죠. 학습의 주도권이 컨텐츠 공급자에서 학습자 개인에게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학습의 민주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비싼 돈을 내고 유학을 가거나 전문 분야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내 관심사 자체가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일본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죠. 그렇겠네요. 특히 기존의 학습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전문 분야나 아주 마이너한 취미 영역에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프랑스 교수의 강연 영상이나 오, 브라질의 희귀식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어학 교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전에는 배울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 즉 자신의 호기심과 지적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배움의 한계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될 거예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대로 엿본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오늘 보신 이 기술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나만의 맞춤 교재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해외 컨퍼런스 영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 자막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좋아하는 해외 아티스트의 심도 깊은 인터뷰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 컨텐츠가 여러분의 손에서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